여러분의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프로젝트 규칙은 싹 무시하고 제멋대로 코드를 만들어서 속 터졌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은요, 단순히 문서를 검색하는 RAG를 넘어서 우리 프로젝트의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훨씬 더 똑똑하고 안정적인 AI 개발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AI가 짜준 코드를 보면서 아니 우리 프로젝트에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한숨 쉬어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거든요. AI가 우리 팀의 스타일이나 정책을 정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바로 그 느낌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AI가 정작 필요한 문서는 쏙 빼놓고 엉뚱한 파일만 잔뜩 읽어서 소중한 컨텍스트 창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프로젝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디 인터넷에서 긁어온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코드를 툭 내놓는 거죠. 프로젝트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요. 자, 그럼 이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래프 기반 컨텍스트 하네스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해서 AI를 위한 전용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GP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코드베이스라는 도시에서 AI가 헤매지 않게 딱딱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시스템인 셈이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통제입니다. 기존 방식이 약간 운에 맡겨서 AI가 알아서 잘 찾아주길 바라는 거였다면 이 하네스는 아예 처음부터 명확한 규칙으로 AI의 정보 탐색을 구조적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뭘 읽어야 하고 뭘 절대 보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 GPS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크게 세 가지 지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지도는 데브위키 그래프입니다. 이건 프로젝트의 정책, 설계 원칙, 핵심 패턴 같은 상위 레벨의 규칙, 즉 이 프로젝트는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담고 있는 지도예요. AI에게는 일종의 헌법 같은 거죠. 두 번째 지도는 참고 코드 그래프인데요. 이게 진짜 신규 프로젝트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코드를 짠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해 하고 미래의 표준 코드를 미리 정의해두는 거예요. 아직 실제 코드는 없지만 코드 템플릿과 예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도는 바로 소스 코드 그래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실제로 코드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즉 현실 세계의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코드들끼리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의존성을 갖는지 실제 구현 구조를 그대로 보여줘서 AI가 기존 코드를 정확하게 참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거 그냥 RAG랑 뭐가 달라요? 또는 안드레이 카파시가 말했던 LMM 위키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차이점을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검색 원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RAG는요, 벡터라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게 내용상 좀 비슷해 보이는데 하는 걸 통계적으로 찾아주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그래프 하네스는 어떻죠? 우리가 직접 이거랑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해 라고 정해놓은 명시적인 규칙에 따라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감, 다른 한쪽은 규칙인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세요. 차이점이 확 들어오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인프라랑 예측 가능성이에요. RAG는 쓰려면 벡터DB니 뭐니 복잡한 게 필요한데 그래프 하네스는 그냥 제이슨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측 가능성으로 이어지거든요. A 정책 문서를 읽을 땐 B 예시 코드를 꼭 같이 봐야 해. 이런 명확한 규칙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AI가 헛다리 짚을 확률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RAG로는 이런 명시적인 관계를 설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안드레이 카파시가 말했던 LMM 위키 개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LMM 위키는 정말 궁극의 목표 같은 건데 AI가 지식 베이스 전체를 스스로 학습하고 컴파일하면서 똑딱해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그래프 하네스는요, 그 거대한 목표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골치 아픈 정확한 정보 찾아오기, 이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결하는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이죠. 자, 좋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특히 아무것도 없는 생신규 프로젝트에서는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스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 프로젝트에서는요, 딱 이 3단계 구조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첫째, 정책이나 설계 원칙 같은 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아서 대부익히 그래프를 먼저 만들고요. 둘째, 아직 코드는 없지만 앞으로 코드는 이렇게 짤 거야 하는 표준 템플릿을 마크다운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소스 코드 그래프는 그냥 일단 텅 비워두는 거예요. 나중에 코드가 생기면 채워지겠죠. 바로 이 지점이 이 방식이 신규 프로젝트에서 정말 강력한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드가 단 한 줄도 없는데도 우리는 AI한테 앞으로 만들어질 코드의 완벽한 청사진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참고 코드 마크다운 하나로 뭘 할 수 있냐면요. 패키지 구조는 어떻게 할지, DTO 설계 스타일은 뭘로 할지, 심지어 예외 처리는 어떤 패턴으로 할지까지 전부 다 미리 정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두면 AI가 어디서 어설프게 본 코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프로젝트의 룰을 정확하게 따르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게 스스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는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개발 시작 전에는 문서로 된 그래프들을 참고하겠죠. 그리고 AI가 그걸 기반으로 코드를 만들어요. 그럼 개발이 끝난 후에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그 새 코드를 싹 분석해서 소스 코드 그래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주는 겁니다. 결국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다시 미래의 AI를 위한 입력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AI가 만든 코드가 그냥 일회성 결과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코드 하나하나가 프로젝트의 지식 베이스의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검색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연구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좋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 구조가 모든 상황에 맞는 만능 해결책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 이게 잘 맞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별로일 수 있는지 장단점을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장점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명확하죠. 결과를 예측하기 쉽고 복잡한 인프라도 필요 없고 컨텍스트도 아껴 쓸 수 있고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누군가는 이걸 수동으로 만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관리도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문서가 수천 개씩 되면 솔직히 이 방법은 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보세요. 우리 프로젝트 문서가 한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사이다. 그리고 결과물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벡터DB 같은 거 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 구조가 정말 딱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을 때 정말 좋죠. 반대로 만약에 관리해야 할 문서가 수천 개가 넘고 지난주 회의록에서 나온 인증 관련 얘기 좀 찾아줘 같은 자연어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 그때는 RAG를 쓰거나 아니면 이 그래프 방식의 RAG를 같이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얼마든지 함께 쓸 수 있는 보완 관계라는 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딱 세 단어로 정리해 볼까요? 바로 세 개의 그래프입니다. 왜를 알려주는 데브 위키, 이렇게 만들어 하고 보여주는 참고 코드,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 하고 알려주는 소스 코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AI가 넓은 정도의 바다에서 운 좋게 정답을 낚아오길 그냥 바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든 정확한 지도를 손에 쥐어주고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안내하시겠어요? 어쩌면 AI 코빈의 다음 단계는 바로 이 선택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